전 세계에서 개 껍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이다. 그중에서도 북해도 대학은 개가 많이 잡힌다는 지역적 특성 덕분에 키틴에 대한 연구가 한 발 앞서 있는 상태다. 개 껍질에서 이 신비의 키틴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 껍질은 탄산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키틴질로 되어 있다. 여기서 먼저 탄산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 용액에 24시간 동안 담가둔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에 넣고 섭씨 100도에서 5시간 동안 처리한 뒤 단백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는데 이때 아직 눈 주위 등에 남아있는 색소가 보인다. 이 색소는 과망간산 칼륨에 넣어 완전히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과망간산 칼륨으로 처리할 때 생긴 붉은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옥살산에 30분 동안 담가둔다. 이렇게 하면 개 껍질은 탄산 칼슘과 단백질, 색소 등이 완전히 제거된 채 오로지 키틴 성분만 남게 된다. 이 키틴은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8월 28일 구소련 사할린에서 긴급 환자 한 사람이 일본 삿포로 의과대학으로 후송돼 왔다. 환자는 당시 6살 된 콘스탄틴 군.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신체의 50%가량의 심한 화상을 입었다. 소련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한 콘스탄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6번에 걸친 대수술 끝에 콘스탄틴 군은 일반 병실로 옮겼고 3개월 뒤에는 흉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완치된 모습으로 퇴원했다. 콘스탄틴의 치료 과정 중에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인공 피부다. 삿포로 의과대학에서는 콘스탄틴의 화상 부위에 이 인공 피부를 붙였는데 이것은 개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으로 만든 것이다. 흔히 화상을 입으면 상처 부위에 일종의 거지 같은 인공 피부를 붙인다. 그런데 화학 물질로 된 기존의 인공 피부는 붙였다 떼었다 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만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나 이 키틴으로 만든 인공 피부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인공 피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에 달라붙는 밀착성이 좋아야 하며 가스와 물에 동화하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질도 있다.ノンアラージックであること、要するにアレルギー性のそういった局所の反応がないこと、それからその局所へのそのトキシティですね、毒性がないこと、それからもう一つあえて言えばですね、これはノンカラシノジェニックであるべきなので、要するにがんのですね、そういった原因になるようなものであっては困るわけです。 거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혈 효과나 살도듬을 촉진하는 요소 등이 가미돼 있어야 한다. 키틴 성분으로 만든 인공 피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기존의 인공 피부 가운데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개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학계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키틴 성분을 항암제에 붙였을 때 약물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우선 염화 칼슘에 키틴 가루를 넣고 이틀 동안 강력하게 돌리면 진득진득한 용액 상태가 된다. 여기서 다시 염화 칼슘을 제거하면 투명한 젤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키틴 폼이라고 한다. 여기에 항암제를 넣어 항암 키틴 폼을 만들어 보겠다. 키틴은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지만 대신 체내에서 분비되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에 의해서는 쉽게 분해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항암 키틴폼을 분해시켜 보겠다. 한쪽에는 라이소자임 효소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넣지 않은 2개의 플라스크를 준비한 뒤 각각 항암 키틴폼을 넣고 48시간 동안 흔들면 라이소자임 효소가 첨가된 쪽에서는 항암 키틴폼이 녹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체내 효소에 의해서 서서히 녹는 키틴 성분을 이용하면 항암 치료 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피부 조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혈관, 요 윗부분을 피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하 주사를 하게 될 때 주사액이 주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키친, 이 키친에다 약물을 결합을 시켜서 이것을 피하 주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키친이 하나씩 분해가 되면서 이 약물이 체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키틴을 항암제에 섞었으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 간에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게 껍질 자체가 직접 항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게 껍질에서 추출한 키틴을 섭씨 121도에서 50% 강알칼리성 용액에 1시간 동안 담가두면 키토산이 된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키토산은 몇 가지 점에서 키틴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키틴이 체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데 비해 키토산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키토산이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다는 점이다. 북해도 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키틴과 키토산 성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특히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실험을 보자. 먼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정류수와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색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항암 처리를 한 키토산 젤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젤을 준비한 다음 2 종류의 젤을 정류수에 넣는다. 이 정류수에 앞서 말한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와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색소를 첨가한다. 이 상태에서 12시간을 지속적으로 섞은 다음 결과를 본다. 일반 젤은 그대로 있는 반면 항암 처리된 키토산 젤은 놀랍게도 색소를 완벽하게 흡착함으로써 색깔이 거의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항암 키토산이 이처럼 색소를 잘 흡착한다는 것은 곧 암세포가 전이할 때 내는 효소도 그만큼 잘 흡착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다시 항암 키토산을 통해서 암 치료의 획기적인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키토산의 또 하나 놀라운 효과는 주변의 중금속을 완벽하게 흡착한다는 점이다. 키토산은 일반 중금속 응집제에 비해 최고 10배까지 높은 응집력을 보인다. 키토산은 모든 중금속뿐만 아니라 색소나 염료까지도 100% 흡착, 제거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오폐수를 정화시키고 나면 맑은 물은 흘려보내고 찌꺼기는 폐기 처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키토산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다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특히 모든 여성에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자궁암의 경우는 그 치료 효과가 큰 편이다.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를 3가지 상태로 나누어 실험해봤다. 먼저 냉동된 자궁암 세포를 섭씨 36도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첫 번째는 아무런 항암 처리도 하지 않은 암세포군, 그리고 일반 항암제를 넣은 암세포군, 마지막으로 키토산 항암제를 넣은 암세포군으로 나눈 뒤 48시간 동안 배양했다. 그 결과 아무런 항암 치료도 하지 않은 암세포군과는 말할 것 없고 일반 항암제를 투여한 비교군보다 키토산 항암제를 넣은 비교군에서 암세포 증식이 현저히 억제됐음을 알 수 있었다.例えば、子宮がんとか子宮筋腫で子宮を取った女性はもう女性ホルモンが出てこなくなります。そういう時にはこういうところにホルモンを含んだこういうものを入れといて、で徐々にホルモンが血中に出るようにする。そうすると1回やると1週間くらい注射しなくても済む。 꼭 항암 키토산이 아닌 순수 키토산만으로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암이 무서운 것은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간 암세포가 끊임없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혈관 내에 있는 세포 간의 틈새를 통해 체내로 들어간 뒤 전이를 한다. 그런데 이때 만약 체내에 키토산이 있으면 이 키토산이 세포 간의 틈새를 막아버림으로써 암세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결국 암세포가 접착 분자와 결합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암세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